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타이완의 환추 따짠센이란 국제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진 판 제 빙자 따지 서군 쿠스커 푸딩 웡중 쪼베 우크라이나군이 병가에 이런 큰 금기를 범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 고립됐고 푸틴은 도간의 자라를 손쉽게 잡는 형세가 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고속 진군은 공성계에 걸려든 꼴이라고도 평가합니다. 이 매체는 뉴욕타임즈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은 동부 전선에서 뺀 22기계화 여단, 80 공중 강습 여단으로 1만 명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뉴욕타임즈 보도는 반만 믿으면 됩니다. 1만 명인지 2만 명인지 확실치도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구하기 위해 하리코프 부근에 북부 부대를 재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의 해병 810 보병여단, 그리고 3,000km 떨어진 칼리닝그라드의 병력도 동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는 다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진 칼리닝그라드의 병력을 동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매체 주장은 자기 멋대로의 창작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로 활자화되면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는데 걸러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핵 발전소를 향해 진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시사평론가 차이정 유엔은 놀라운 자신의 인사이트를 소개했습니다. 핵 발전소를 향해 진군하고 있는 군인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군으로 변장한 외국 용병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외국 용병 특수부대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나아간 뒤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경장갑차로 무장한 후속 부대를 불러들이는 식으로 북상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다 구릉지대에 가로막히고 이어 나타난 러시아 정예 공수부대의 삼면에서 포위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상 최대의 전차전이 벌어졌던 곳은 평야지대로 여기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좀 더 북쪽입니다. 외국 용병 특수부대를 앞세운 우크라이나군은 무주공사인 줄 알고 빠른 속도로 진군했다가 병참 보급다운돼 도관에 갇힌 형국이 됐다고 차이정 유엔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당국이 쿠르스크 지역 주민들을 피난시키는 것은 곧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인정사정 없는 대규모 폭격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군이 나치 헬멧을 쓰고 마을 노인을 괴롭히는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벨고로드시와 쿠르스크 지역 코레네보를 가리키는 도로 표지판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 카메라는 기관총을 장착한 위장한 SUV와 SS 헬멧을 쓴 군인을 보여준다. 그런 뒤 나치 헬멧을 쓴 병사가 길 가는 74세 노인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군인들은 이 노인에게 러시아 이반이라 부르고 독일어로 질책하면서 모든 러시아인은 돼지라고 욕을 하는가 하면 보드카나 마시라고 조롱합니다. 텔레그램 채널 샷은 나치 헬멧을 쓴 군인이 우크라이나 이바노 프랑코프스크 지역에 거주하는 38세 바실 다닐류크라는 사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자유민주당 당수 레오니드 슬루츠키는 노인을 괴롭힌 우크라이나 군인을 잡으면 500만 루블, 5만 6천 달러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치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네오나치가 설마 있느냐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나치가 아니면 뭐가 나치냐는 것입니다. 쿠르스크 지역 말라로크냐, 마르티노프카, 울란노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로로 잡히는 영상입니다. 이들은 쿠르스크에 침공한 부대 가운데 가장 최정예인 제80, 제82 공습여단 소속입니다. 쿠르스크 내 무장공비 소탕 작전입니다. 키예프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타이완의 한 매체는 나토 용병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를 쳐들어왔고 젤렌스키는 모든 병력을 가지고 쿠르스크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키예프군과 나토 용병들은 쿠르스크에서 녹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 외국 용병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리코프에서는 현지 주민을 성폭행한 프랑스 용병 한 명의 신원이 밝혀졌고 형사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용병은 1919년생 프랑스 국적자였는데 우크라이나에 오기 전 쿠르드족 군대 YPG 소속으로 시리아, 이라크와 싸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러시아의 전과는 한국 매체에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늘 우크라이나군이 파죽지세라는 보도만 넘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선전 매체 키포스트의 일일 전과는 한국에도 바로바로 전파됩니다. 하루 동안 러시아군 1240명이 전사해 지금까지 모두 59만 4,400명이 전사했다. 전차는 21대가 파괴돼 모두 8,476대가 부서졌다는 등 숫자가 키포스트와 동일합니다. 또 러시아가 쿠르스크주 이대로 포기, 방어선 수십 킬로미터 퇴각이란 썸네일도 띄웠습니다. 썸네일 배경화면은 키포스트 기사에서 따왔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키포스트의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러시아에 대해 어리석은 위협을 가함으로써 세계를 핵전쟁 위기까지 몰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은 바이든의 낮은 IQ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X 소유자 일론 머스크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2022년 분쟁 직전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가 군대를 증강하는 것을 보고는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를 결정적으로 자극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당시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과 직접 통화하면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푸틴과 대화를 나눈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푸틴과 잘 지냈고 다시 그와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렘린은 확인하거나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447마리의 염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인도 매체 위원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Russia arms North Korea with 447 goats. 러시아가 북한을 염소 447마리로 무장시키다라는 특이한 제목을 뽑았습니다. 두 나라가 무기 거래만 하는 것으로 보고 서방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점에 착안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이 447마리의 염소를 나산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염소로 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북한 주민들, 특히 어린이의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위원은 보도했습니다. 러북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농업 부문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